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뭐 나눠드린 프린트는 제가 맨날 여기 왼쪽에 쓰는 그 목차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절차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의 절차들에서 중요한 것들 권한자 몇 가지 밑에 살짝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은 참 좋은데 중요한 단어들만 사업의 절차들, 주로 목차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랑 관련해서 뭐 절차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뭐 빠져있는 게 안전진단 하나 정도 빠져있는데 나머지 웬만한 절차들은 거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권한자들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밑에 써놨으니까 아주 작게 그런 것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파악하시라고 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초반에 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이렇게. 자, 기본계획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차 쓰는 거 그것들 다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는 5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관할이 어디죠? 특광시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바로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어디서 만드는지가 이건 정해져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했는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지정하지 않고 바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면 되겠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방금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수립 누가 하죠? 특광시군이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수립권자도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도가 수립한 계획은 예전에는 국장이 승인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죠? 확정합니다. 확정.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하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랑 군이 만든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하면 되죠? 도지사. 이게 권한자. 그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거기 혹시 only라고 써져 있습니까? 노트에? 그렇죠. 그거죠. 예외가 없다라고 했죠.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그냥 특광시군이 수립합니다. 예외 없이.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특광시군이 다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한자고,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기초사는 광역도시 기초사를 준용하니까 여기서도 하여야 한다는 거.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없다가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러한 것들은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 얼떨에 생략할 수 있죠. 5년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럴 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했을 때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됨에 따라 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변경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초사 하고 나서 뭐 하죠? 의견 들어야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절차가 공청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얘기할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이 공청회 개최 절차도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공청회 관련된 문제 있죠. 그거 똑같이 여기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죠.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의회도 특, 광, 지방이 아니라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수립할 때는 서울시의회, 광역시가 수립할 때는 광역시의회, 시나 군이 수립할 때는 시, 군,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승인 신청하죠. 승인하기 전에 뭐 하죠?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이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확정. 그 다음에 시나 군은
도지사는 승인 맞죠? 해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도지사를 합하면 요게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 자, 국장이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하죠? 지방이랑. 중앙이랑 협의 심의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관계 행정기관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그래서 수리권자한테 송부하고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리권자는 혼자 봅니까? 보여줍니까? 해서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를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경미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체 가능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다는 건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데 어디죠? 그래서 수도권이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어디죠? 시나군에서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도는 예외 없이 수립하는 거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시나군에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시나군에서만.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군. 그 다음 대체 가능한 경우라는 건 관할구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됩니까? 모두 포함됩니까? 그래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일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시나군에서만. 그 다음 이런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몰래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몰래 포함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이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우리가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배웠던 기본자 들어가는 정비기본계획이랑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했죠? 그건 10년 단위로. 근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검토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자, 문제 한번 보죠. 33페이지 옳은 것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거기 20년을 10년으로 좀 바꾸죠. 문제 20년을 10년으로 좀 바꾸십시오.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이게 너무 길어서가 아니라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행정청 내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국계법을 배우지만 행정청 내부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라는 행정청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구성력이 없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거기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 지침에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낼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바꾼 적 절대 없습니다.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맨날 바꾸는 게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 시비가 안 붙으니까 이렇게 내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 지침에 보면은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게 0이나 5로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2040 광명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습니다. 기본계획에. 이거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재검토를 5년마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청 물론 이제 저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행정청 내부 지침까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10년 단위로 해놓고 틀렸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20년으로는 바꿔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거 어디 포함돼야 되죠? 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관리계획의 내용이지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 또는 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의결대로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특광시군. 예외는? 없죠. only. 그냥 무조건 특광시군. 무조건 특광시군이.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하죠? 이런 절차들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절차입니다. 기초사 해야 되고 의견 들어야 되고 협의, 심의 거쳐야 한다. 이렇게 거칠 수 있다도 틀렸습니다. 다 필수적 절차. 다만 예외적으로 뭐 경미한 상일 때 이럴 때는 그 관리계획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는. 근데 뭐 기본계획에는 생략하는 그런 예외들도 없고 반드시 원칙적으로는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권리 침해가 될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5번에 행정처분의 성격을 받는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라는 게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성이 없습니다. 이거.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 틀렸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1번에 법정계획이라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본계획 이거 어떤 법에서 배우죠? 공직법? 지금 하고 있는 게 국계법인데. 국계법에 정해져 있죠. 국계법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 법에서 정하는 계획이다. 법정계획 그 말입니다. 국계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계획이다. 법정계획. 이런 말입니다. 뭐 별 의미 없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방향을 설정하는 뭐 장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변경이란 말은 항상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심의 거쳤으면 변경할 때도 협의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들이랑 하는 거고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변경할 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죠? 변경할 때도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네, 스스로 확정하니까. 따로 승인을 요하지 않고 스스로 확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는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옳은 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때는 미리 뭐 해야 되죠? 협의.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계획이 우선해야지.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지 뭐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8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니까 군이고 시나 군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해야 한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얼마 안에 했으면 생략할 수 있죠? 5년 안에.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곧 바뀔 겁니다. 곧 바뀔 건데 지금 굳이 기초사를 할 필요 없겠죠? 바꿀 때 하면 됩니다. 바꿀 때. 그래서 했거나 바뀔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년 안에 했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5번.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얼마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 재검토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 대체 가능한 경우.
그래서 관할 정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네,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관리계획. 그 다음에 4번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확정.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요 사람들은 스스로 확정.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렇죠?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되죠.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아까 법정계획이라고 했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아니한 시나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아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보는데 기본계획의 내용은 너무 많죠. 해설해보면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근데 이 문제는 보면은 자,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 모르는 건 일단 버리겠습니다. 기역 잘 모르겠습니다. 니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귿은 좀 알것 같은데.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리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요거는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요거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 그 다음에 미음. 요거는 우리 눈에 익은 거죠?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러면은 디귿이랑 미음 요거는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출제한 의도도 관리계획의 내용을 알라는 거지 기본계획 내용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9번 틀린 것.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그리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합니다. 방향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역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그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지침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원칙은 이거랑 똑같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도 하는데 기본계획은 어차피 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도 하는데 기본계획은 그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사의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적성 평가 얼마나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N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빼야겠죠. 그 다음에 9번 틀린 것.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 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하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죠. 그러면 의회도 시, 군, 의회. 이렇게. 그 다음에 시, 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거 30일입니다.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봐두기만 합시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지방이랑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이랑 협의하고 중앙이랑 심의하는 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스스로 확정하니까 국장한테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 협의하고 심의하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역시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을 만들었죠.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확정했죠. 그럼 수리권자한테 지한테 보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협의를 한 관계 행정기관한테 보내주고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틀린 것.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2번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지방이랑 그 다음에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장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해야겠죠? 수리권자한테 그리고 협의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걸 받은 시장 군수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서류는 열람기간은 얼마? 30일 이상. 국장은 제출된 기본계획안의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자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죠? 시도지사 아니고 그냥 도지사. 국장은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제출하죠. 그리고 이 도지사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야 바꿔와 고쳐와 이렇게 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 옳은 것.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나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됩니까? 모두 포함됩니까? 이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의 정답.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으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변경할 때도 처음에 수립하는 거랑 똑같이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죠. 스스로 확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까지는 스스로 확정. 그 다음에 43번 옳은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 일단 틀렸죠. 보기도 싫죠? 스스로 확정.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해야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진리죠? 이제 뭐 똑같은. 기본계획은 낼 게 없으니까 맨 똑같은 거죠. 3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네? 위반 제한은 관리계획에서 나와야지 기본계획에서 나오면 안 되죠. 지금 기본계획 풀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제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제한하는 거죠. 관리계획. 뭐 또 내가 틀렸다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 진짜 틀리면 큰일 나겠네. 간만에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습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제한은 관리계획에서.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근데 나중에 관리계획에는 예외적으로 뭐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거. 기본계획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을 묶어서 행정쟁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쟁송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뭐 20년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죠. 기본계획은 특강시군에서 수립하겠다라고 정해놨으니까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바로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2번 하죠. 주민한테 한번 듣고 의회한테 한번 듣고 이렇게. 근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절차가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5번. 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국가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비교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계획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둘 다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2번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러면 재검토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역시 행정적 내부 지침에는 광역도시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재검토에 관한 규정은 광역도시계획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렇죠? 기초사와 공청회 규정은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기초사에 포함돼야 되는 게 토지적성평가랑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일단 기초사나 그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랑 공청회 규정을 그대로 기본계획에서도 준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실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네, 구속력이 없는, 효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실효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노트 6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자리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좀 치우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었는데 관리계획은 이제 구속력이 발생하죠.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구속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립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하죠? 입안. 그래서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인 대신에 뭐라고 하죠? 결정. 해서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죠. 입안하고 결정 고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자, 기본계획 어디서 만들었죠? 관할에서.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관할에서. 똑같이 만들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똑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권한자들 있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입안권자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당연히 여기는 특별자치시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하는 사람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 확정. 그 다음에 시나 군은 도지사인데 승인 맞죠? 이거 합해서 시도지사라고 했죠. 여기도 결정은 원칙. 시도지사. 이 관리계획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도지사인데 승인받고. 차이가 나는 건 여기 누가 포함되어야 되죠? 관리계획은 대도시시장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요것만 차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만드는 곳이 동일하니까 만드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계획에는 예외가 없었지만 여기는 이제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입안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도 원칙 예외 없이 나열해보면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싹 다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죠. 자,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의 조정 요구에 특강시군이 응하지 않을 때 관리계획의 내용이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장이 특강시군한테 조정 요구를 하는 거죠. 고치라고. 근데 그 응하지 않으면은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면은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는 일단 첫 번째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 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 중에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계획 안에.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그냥 입안을 해버립니다. 관리 계획을.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야 시장 군수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하면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입안 사유들.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입안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정,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 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국장이 관리 계획 결정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한 거. 그래서 자,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입안했죠. 그럴 때는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또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해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거는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했을 때만 이러한 것들이 권한자들. 그래서 그 관리계획에서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이제 똑같죠.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뭡니까?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견을 듣죠. 의견을 몇 번 듣습니까? 두 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입안하고 나면은 이제 결정권자한테 보내주죠. 결정권자는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계획을 결정합니다. 이게 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추가해보면은 광역도시계획에는 기초사는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에 오면 추가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그러면은 관리계획에도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고 한 개 더 환경성 검토까지. 그리고 이 기초사는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기초사 이거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집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했죠? 공청회. 근데 여기서는 가서 졸면 안 되죠. 직접 와서 보라고 하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여기서는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그래서 먼저 열람 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며칠 동안 보여주죠? 14일.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면 이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하죠. 그리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서 그게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럴 때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다음 의회는 역시 또 특, 꽝, 시, 군이 수립권자니까 특, 꽝, 시, 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국장이나 도지사는 자기 의회가 없죠. 원칙적인 권한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송부를 해주고 특광시군이 대신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걸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했었고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인데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기반시설을 뭐 따로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10가지 되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근데 이 입안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입안 제한. 주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은 요 입안권자에게 이것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죠. 제안할 수 있는 게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세 번째는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네 번째는 기존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항.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이러한 것들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죠. 기반시설은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아직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못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하면은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이 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겠죠? 며칠 안에? 45일. 45일이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얼마 연장해주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한을 받은 제한자는 제한한 사람과 협의해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좀 몇 가지 더 하면은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객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첨부된 도시군 관리객 도서와 계획 설명서는 입안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입안권자가 제한받은 사항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 심의 아니고 자문. 요게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 입안 제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을 하면은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죠. 자, 협의는 뭐 시도 대도시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심의도 마찬가지. 그건 똑같은 거고, 당연히 이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있다.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 그래서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첫 번째,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뭐 이런 거 기반시설인데, 그런 것들은 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니까 그거는 일단 참고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협의를 누구랑 하는 거죠? 지금 한 게 이거. 뭐 하는지 알고 들어야죠?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 협의를 국장과. 그래서 협의는 원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과 협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건축위원회랑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따로 쓰지 말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뭐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칩니다. 공동심의.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은, 결정하고 나서 고시를 합니다. 결정권자가. 그리고 고시를 하고 나서 송부를 해주는 거죠. 입안권자한테. 그러면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합니까? 열람만 시켜줍니까? 고시를 하고 보내줬으니까 열람만. 며칠 동안 보여주죠? 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죠. 기간 제한이 없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기초사, 의견 청취, 뭐 협의 심의 이런 것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만,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때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는 거.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나면은 뭐 해야 되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를 해준다. 지도 위에.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까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를 지도 위에 표시해 주겠다라고 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죠.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다음날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지형도면 작성 이거 누가 한다고 했죠? 입안권자. 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그러니까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승인은 누구만 하죠? 도지사만 합니다. 도지사만. 그러면 국장이나 시, 도지사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만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시는 누가 한다고 했죠? 결정권자가.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 고시랍니다. 시도, 대도시가. 근데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 관리 계획이 결정됩니다. 근데 관리 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공사에 착수를 한 거죠. 요 사업 계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원칙은 그냥.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리 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일 때는 3개월 내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재검토 몇 년마다 하죠? 5개월이 있습니다. 5년마다. 재검토는 싹 다 5년마다. 이렇게. 재검토는 대부분이 5년마다. 이게 관리계획이죠.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안 풀어오신 분들 미리 좀 푸십시오. 제가 문제 풀어오라고 했죠. 책이 깨끗한 것 같은데. 깨끗하게 풀어왔어요. 아, 깨끗하게 풀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질문하죠. 문제를 안 풀어오시면은 제 문제 푸는 거 구경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저희야 문제를 잘 풀죠. 저는 다 맞추는데. 일단 문제를 좀 쉬는 시간에 좀 보시고. 자.